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함과 동시에 걱정을 하고 있던 종이의 집 한국판 리메이크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제 감상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재미는 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는 원작을 시청하지 않았다는 점 인지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라마의 재미를 느꼈다는 부분은 스토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한국 콘텐츠에서 가장 기대를 안 하는 부분이 이 사건의 치밀함이나 주인공들의 두뇌 싸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를 뭐 이야기를 어렵게 꼬아서 만들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주인공의 뛰어난 직감으로 퉁치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서 주인공이 나름의 논리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관객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콘텐츠에서는 논리의 과정들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컨텐츠가 보여준 사건의 치밀함은 나름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서로가 서로의 행동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의심하고 그 의심의 합리적인 근거와 또 새로운 추리,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이미 원작에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작에 대한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 작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원작의 장점이기 때문에 원작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스토리가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리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작의 스토리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남과 북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첨가가 되었습니다. 감독이 이러한 요소를 첨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 남과 북 사이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외부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지만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닌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현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가 너무 단순하게 그려지는 것이 이 드라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영화의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영화의 재미보다는 메시지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느낌인 것입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운동을 안 하세요? 빨리 운동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일단 이 컨텐츠가 재미있고 그 안에 메시지가 더 유익하고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이 드라마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과연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드라마는 작품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은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드라마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몇몇 요소가 이 흐름을 너무나도 잡아먹습니다. 보다가 끄고 싶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5초씩 건너뛰기 하면서 보면은 나름 괜찮아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가상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현 사회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일상과 좀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영화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컨텐츠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겠죠. 사소한 행동이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런 공감들이 컨텐츠의 현실성, 몰입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적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워치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물론 스마트워치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기종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쉽게 떠올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쓰는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 혹은 미핏, 이렇게까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카메라가 안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워치의 카메라를 활용한다는 것에서 약간 의아함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국장이 사용하는 기종이 최신 기종이라서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농담처럼 요즘에는 카메라도 달려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지나가면 나름 이게 스마트워치에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그런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외에 라이플 계열의 총을 사용하면서 이어플러그 없이 사용한다 라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납득은 안 되지만 다른 작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다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앞에서 신뢰가 떨어져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되거슬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뭔가 하나 걸리기 시작하면 계속 걸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살짝 의아한 부분인데, 이야기 전개상 필요 없는 노출이 좀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장면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과도한 노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넣은 것인지 이걸 왜 넣었을까요?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드라마 1화를 넘기면 나름 볼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1화와 드라마 초반에 등장한 프롤로그는 좀 없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연출 자체가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작진이 조금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TV 드라마라면 뭐 이러한 연출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넷플릭스 시리즈예요. 그렇다면 넷플릭스 시리즈에 맞게 연출이 들어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넷플릭스와 TV 드라마는 주 시청층 자체가 달라집니다. 넷플릭스의 주 시청층은 영화나 미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K 드라마 요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종이의 집이 특징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경우 매주 2일 2회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어떠한 흐름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한 편에서 뭐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몰아보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화에서 2화 넘어갈 때 프롤로그가 또 등장해서 1화의 마지막에 있던 흐름을 좀 끊어먹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컨텐츠의 흐름,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연출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오히려 TV에서 방영이 되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TVN 드라마 해피니스와 좀 비슷한 급의 드라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TV 드라마 기준에서는 뭐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넷플릭스 시리즈로 온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드라마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아주 재미가 없는 드라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걸출한 원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리메이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다면 원작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작이 공개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뭐 이 원작 시리즈의 마지막 시즌이 공개된 게 뭐 1년이 안 됐어요. 다만 이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바로 박혜수 배우의 연기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박혜수 배우의 연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양자물리학에서 연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종이의 집에서는 뭐 다른 의미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연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캐릭터가 다소 밋밋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느낌인데 박혜수 배우의 베를린이라는 캐릭터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작업하는 지금도 박혜수 배우의 그 사투리가 생각이 나거든요. 버리라면 혹시 어떤... 곧 알게 될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박혜수 배우의 연기가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박혜수 배우 좋아한다면 나오는 부분만 조금씩 이렇게 건너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아직 파트 1이기 때문에 파트 2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2는 더 재밌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가져보면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